속전속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그리고 제19대 대통령 후보를 역임하신 자랑스러운 홍준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직접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정동길을 들러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강원도 전체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길이 좀 멀었습니다. 정동길로 간 것은 93년도 제가 수사했던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모래시계 드라마를 만들었고 또 정동진이 모래시계 드라마의 촬영 장소였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다시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간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원도에 와서 제가 이제 강원도의 당원동지 여러분과 강원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은 사실 공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도지사분이 해야 할 공약,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공약,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군의원님들이 하는 공약과는 대통령이 하는 공약은 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약속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그 지역에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역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이 뭐냐 그걸 주로 저는 말씀드리고 다닙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고 무작정 개발해서도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찾는 힐링의 보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무슨 개발 공약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보면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하는 것이 곧 북극항로가 열립니다. 북극을 통해서 유럽을 가는 시대가 10년 내에 오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가장 물류 항구로 가장 큰 곳이 기면 동해시죠. 네. 동해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사실 동해시를 강원도 물류 거점 그리고 강원도를 통해서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러시아라든지 일본까지 그런 기점으로 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동해 항구를 구축을 해놨는데 아마 그게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항구를 우리가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수도권의 모든 물류를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거점으로 삼겠다. 그래서 동해항을 출발해서 북극해를 지나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시간보다 한 10일이 단축이 됩니다. 물류 수송 비용도 한 30%가 절감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도 그만큼 낮아지고 수출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 동해항을 수도권 일대 모든 유럽 가는 물류를 집중하는 그런 항구로 만들고 그렇게 10년을 내다보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게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 밑에 물류들은 부산항으로 대부분 갑니다. 그러나 수도권 물류들은 부산항으로 가기 전에 동해항으로 가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리고 동해항을 또 기점으로 러시아하고 일본 크루즈선을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광 크루즈선을 동해항을 기점으로. 그리고 지금 삼척에 아마 지금 LNG 저장소 있죠? 그죠? 그게 MB 때 지은 거죠? 아니, 삼척에 LNG 저장소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LNG 수입을 인도네시아도 하고 또 저 사우디에서도 합니다. 그러나 LNG 생산 세계 두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극동지방의 사린이라든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의 LNG 물량을 우리가 러시아와 직접 교섭을 해서 동해항으로 싣고 가서 삼척에 저장을 하고 대한민국 수도권에 다 공급하는 그런 국가적 사업도 필요하겠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까지도 LNG 수입 문제를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북한을 통해서 가스관 통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 거절을 해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한을 개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북한이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와서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북한의 비협조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게 이제 추진을 하기 어렵게 돼버려가지고 여태 침체되어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푸틴하고 직접談판을 해서 북한을 경고하지 않고 선박으로 러시아 LNG를 동해항으로 와서 삼척 저장소에 하고 그것을 수도권 1월에 전부 공급하는 그런 절차로 동해안을 만들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세 가지 이야기했죠. 동해안을 통해서 북극항로 개척한다. 그리고 크루즈 선박을 한번 관광사업으로 컨트롤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블라디보스톡에 LNG를 직접 우리가 수입을 해서 동해안을 통해서 수도권에 하는 게 어렵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주도에 가서 내가 카지노를 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걸로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카지노를 제주도에 풀겠다고 할 때는 정성 카지노가 손실이 올 때 그 손실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풀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카지노를 만약 이게 제주도까지 풀어준다면
정선에서 오는 손실을 카지노 풀이라고 해서 전 카지노 지역의 손실을 이익을 그만큼 정선에 보존을 해주게 되면 소위 카지노를 풀어도 정선에 큰 손해가 없다. 그래서 카지노 풀이 대책까지 전부 그리고 이익 공유 대책까지 전부 세워서 정선에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하겠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대통령으로서 강원도에 할 공약 중에 하나가 사실 전방에 GP 파괴하고 그리고 전방부대 후방으로 이전하고 그는 전 문재인 정부의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럼 우리도 그랬으면 북한도 그래야 되는데 북한은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GP 파괴하고 전방 사단 줄이고 후퇴하고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바꿀 겁니다. 소위 대북 정책이라는 게 이승만 시대의 대북 정책은 반공주의였어요. 박정희 시대의 대북 정책은 성공주의였어요. 그리고 노태우 시절의 대북 정책은 북방 정책이었습니다. DJ 노무현 시절의 대북 정책은 햇볕 정책이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을 자기들은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종북 정책에 불과합니다. 햇볕 정책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따라가는 종북 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핵 위기가 현실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게 되면 우리는 김정은이의 핵노예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보셨지 않습니까? 한미 군사훈련 하겠다. 김여정이가 나와서 안 된다. 그래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안보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은 김정은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 그런 식의 5천만 국민에게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그런 안보 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은 첫째, 상호 불간섭주의로 천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간섭하지 마자. 이게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하고 북의 그 당시에 김정일이냐 김정일이죠. 아니 김일성이죠. 와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상황에서니까 김일성하고 합의한 겁니다. 그거 남북 상호 불간섭하자. 그 두 번째 체제 경쟁주의로 할 겁니다. 동서독처럼 너희들은 공산주의 체제에 살고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 체제 경쟁을 해보자. 누가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잘 살고 행복한 체제인지. 동서독이 체제 경쟁을 해가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는 통일 이래 구호를 외쳐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기망하고 속여서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통일을 갖다가 앞당기자 하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전쟁의 위험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그 다음에 체제 경쟁주의를 천명해서 통일은 그 다음에 체제 경쟁에서 지면 자연이 되는 거예요. 무력으로 할 수도 없고 평화 통일을 하자고 하면 북한이 통일에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북 정책을 그 두 가지로 바꿀 겁니다. 바꾸고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는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온다. 우리가 지금 6.25 전쟁 이후에 75년간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휴전선을 경계로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팽팽한 세력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나 전쟁은 세력 균형이 무너질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난 7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주었던 이 세력 균형을 최근에 북핵이 등장하면서 이 세력 균형이 깨어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5년 동안 한 거 한번 보십시오. GP 파괴하고 휴전선 철조망 다듬어주고 지뢰 다 제거해주고 우리는 뒤로 빼고 또 대전차 방어 차단막 그거 다 철거하고 고속도로를 놔주고 있어요. 내려오고. 근데 저쪽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보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낸다. 안보라는 것은 1000분의 1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5200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한 그게 안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핵인지를 면하기 위해서 나토식 핵균형을 미국 측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토식 핵균형으로 북핵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무장 평화 시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 군사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도 철저히 공고히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우리가 찾아야지. 평화는 구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걸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의 균형으로부터 평화가 온다. 그래서 무장 평화 시대를 우리가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전선 GP 다시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러섰던 전방부대들 북이 그 남북군사 합의서를 안 지켜요. 다시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안보 정책을 써서 가장 안보 취약 지역인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도록 할 겁니다. 이상 질문 기자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면서 소속 언론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일보 미안해 기자입니다. 오늘 후보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우리 강원도의 현안 중에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데 하나는 금강산 관광재배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특별 자치도 규정 두 가지 잘 들으십니까? 예. 네. 강원도 금강산 관광 예. 또 평화특별 자치도 지정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평화특별자치도. 평화자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화자치도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라서 내가 별로 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금강산 관광은 남북이 합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북한이 응해야지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응하려면 남북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강산 재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금강산 재개 조건인 우리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각서를 쓸 때 그 재개를 검토하겠습니다. 원래 금강산은 박광자씨 피살 사건 이후로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재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우리 국민의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써주면 재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됐습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노력은 하시겠으나 북한의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만 동의를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럼 북한은 다른 사람이 사인해갖고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앞서서 제주도 카지노와 관련해서 우리 정선의 카지노 지역에 이제 정선 지역의 이익을 좀 더 손실 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마련해놓고 제주도 카지노 오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좀 구체적인 현실 실현될 방안은 좀 갖고 계십니까? 정선 지역에 만약에 손실 보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이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뭐 정책이라던가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은 좀 구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결론은 내 결론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정선이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정선이 손해가 된다면 그거는 추진하기가 어렵죠. 2045년도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는데 정선이 그것을 동의를 할 정도의 손해보전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풀기가 어렵겠죠. 네, YTN의 시황 기자입니다. 제가 강원남장인데 오늘 저희 정치부에 좀 궁금하다고 기자에게 꼭 물어봐달라고 얘기한 게 있으신 분이 있어요. 오늘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 꺾고 3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신문 같은 경우에는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섰고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경선룰에서 역선택 방지하고 당원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후보와 다른 후보와의 경쟁력을 부를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수용 의사를 밝히긴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룰은 수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불씨가 좀 남아있어요. 뭔가 하면 본선 경쟁을 할 때 또 문화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경선 룰을 만드는지 그냥 역선택 방지 안 한다. 역선택 방지종 도입 안 한다. 이러면 끝나는데 또 거기에 또 단서를 붙여놓은 것은 나중에 이재명 지사 되면은 경쟁력을 묻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지사가 된다면 홍준표가 제일 유리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 못 당해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래서 경선위에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재명 지사 당할 사람 그걸 갖다가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고 해서 엮는다고 해놨는데 지금은 보면 조금 낫거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패착이라는 게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론조사에서 조금 많이 앞서시고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낙연 후보 꺾고 3위도 하셨고 당내에서는 뭐 그거는 그냥 잘 봐야 되는 게 전체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전체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1등하는 사람한테 확 몰립니다. 그래서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응? 의미가 없고 지금 경선 중이니까 야당 여당 갈라서 하는 조사가 이게 의미가 있죠. 응? 야당은 누가 좋냐 여당은 좋냐 그게 의미가 있고 아마 내일쯤 되면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역선택이란 말이 아예 입에서 안 나올 그런 여론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예. 연합뉴스 이재현 기자인데요. 그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질문인데요. 고발 사주 사건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홍 의원님께서 어제 SNS에는 대국민 사과라는 표현을 통해서 SNS에 강공 노선을 보이셨는데 오늘 강릉에서는 좀 언급을 좀 자제하셨어요. 같은 입장이신지 어떠한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면서 차속에서 페이스북에 쓴 게 있습니다. 그게 딱 제 입장입니다. 예, 그 내용도 제가 보긴 봤는데요. 예. 말씀으로 듣지 못해가지고. 에이. 그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쓴 거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게 참 저도 참 당혹스러운 게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문제될 때 내가 밖에 나와서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 터지자마자 저거는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토지 취득하는데 관여했냐 안 했냐 그 문제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토지 취득하는데 관여했다면 부동산 투기에 공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그게 생길 때부터 문제가 터질 때부터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본인이 관여됐냐 안 했냐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청부고발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흘러가는 방향이 본인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감찰 수사, 감찰도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느 일간신문에 관련 문건이 공개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가장 자기 수족처럼 부리던 검사가 관련이 됐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박근혜 이재용이 공범으로 묶을 때 묵시적 청탁서를 만들어냈어요. 그 수사 기록에는 내 기억에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재용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경영선거 도와달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알린 일이 없을 겁니다. 증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묵시적 청탁서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야? 청와대 가서
만나서 말했겠지. 그걸 내 궁예의 일종의 관심법이라고 했어. 이건 궁예의 관심법 수사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공범으로 묶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기 가장 수족 같은 범죄정보분석관이 관련이 됐는데 매일매일 보고를 받으면서 그것만 빼놓고 보고를 받았겠냐?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묵시적 지시설이라고 했어요. 그 보는 거는 뻔한 거 아이가? 박근혜 이재용 수사할 때 만들어낸 논리하고 지금 논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하고 추미애가 워낙 나를 부당하게 찍어내려고 하니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딱 대국민 호소를 했으면 국민들이 이해가 갔을 것이다. 야, 그때 추미애가 얼마나 부당하게 총장을 찍어내려고 했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렇게라도 했겠냐. 이 말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포장하고 공작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까지 줄줄이 나서서 검사 출신들까지 나와서 그래서 하니까 내가 쳐다보면서 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하냐. 네거티브 대책을 잘 못하고 있다. 한국 정치판에서 네거티브 대책을 저만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네거티브가 터지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는 판검사들이 모여서 변호사들이 모여서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네거티브가 터지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판검사가 법률적으로 대처해서 네거티브에서 극복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탁 털어놓고 추미애가 워낙 나를 이래 핍박을 하니 그 당시에 얼마나 불가피했겠냐. 내 수석도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나를 고립시키고 그러니 불가피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오히려 국민적 이해가 더 빨랐을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고 대처를 하니 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 참 그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만 물어봐서 자 이제 없죠? 없죠?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대표 이준석 대표 만나는 혹시 후보님 계획 있으신가요? 응?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만났거든요 좀 전에. 혹시 후보님도 이때 면담 계획 같은 거 있으십니까? 나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본인이 아마 당이 대처해달라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후보가 됐을 때는 당이 대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보가 되지 않고 12명의 경선 중에서 원오브 댐인 사람이 지금 자기 신상 문제를 어떻게 당이 대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공정경선에도 반하죠. 나는 이준석 대표 찾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서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부적절한 거예요. 자기가 대처해야지. 그건 당이 나서달라 그거는 난센스지. 나중에 자기가 후보가 되면 그때는 당이 나서서 대처합니다.
후보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대처해서 돌파를 해야죠. 당이 특정 후보한테만 감싸고 이번에 성관이처럼 그래 하면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불공정 정서이지. 예. 아까 안 하셨던가? 네, 안녕하세요. 도민일보의 최우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 강원도 아까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당에서 논평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 발전 전략이고 재탕 상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이제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아까 동해안 발전 전략 이외에 다른 강원 지역들이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 발전 전략,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자아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실패라고 한다면 혹시 어떤 요인이 패착 원인이었을까 후보님은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추가로 강원도 발전 전략은 기자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저는 그 생각입니다. 도지사가 할 공약, 그거는 도지사가 하고 그 공약의 타당성을 대통령이 보고 이걸 밀어주겠다 생각하면 밀어주고, 이거는 타당성 없다고 생각하면 밀어줄 수가 없고, 그런 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도 그 지역 발전 상황에 대해서 큰 그림만 그리지 세부적인 그림은 그것은 실무자들이 할 일입니다. 예. 자, 이제 없죠? 기자분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예. 네, 이제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동지들 혹시 뭐 질문만 받겠습니다. 질문은 우리끼리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끼리는 하지 마십시다. 자, 기자분들 이제 추가 없죠? 예. 네,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대통령 홍준표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